안녕하세요. 저는 정선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 적어놨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헤라 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UI를 시작하게 된 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발 일을 하다 보는데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 개발자들을 평가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그 결과물에서 책임을 잘 지지 않는 그런 걸 보고 나도 그러면 컨설턴트가 좀 돼볼까? 라고 해서 컨설팅 앤 플래닝이라는 코스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95년도에 그 뒤에 붙어있는 4웹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운명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참 무식하죠. 95년도에 4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또 다른 엔지니어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UX라는 단어는 없었고요. UIN, GUI 그 위를 둘러싸는 것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IA. 그 이후로 이제 한 5, 6년이 흐른 다음에 UI를 받쳐주는 이론이 HCI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러니까 인터랙션이란 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쓰면 인터랙션인데 영어로 끊어서 얘기해보면 인터 플러스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HCI 이론이 거의 2006년도까지 UI를 든든하게 받쳐줬고,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도 UI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늘 파운데이션으로 HCI라는 녀석을 늘 이론적인 배경으로 학습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학회 이름도 HCI 학회고, 이 HCI라는 것이 UI의 든든한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UX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UI를 공부를 하시면서도 HCI라고 하는 거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에서 UI가 그 위에 이렇게 얹혀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HCI의 이론에 구속을 많이 받는 형태죠. 그런데 이제 UX라는 녀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저기 몽고 쪽이나 저기 중국의 해족이나 이런 쪽의 음식을 보면 큰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쇠창살로 쿡 하고 찔러가지고 이렇게 확 불에다 구워 먹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돼지 통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관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불 위에 굽잖아요. UX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UX 랩이나 저는 UX 전문가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왜냐면 UX라는 녀석은 UI를 설계하는 그 영역을 관통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CI는 기초적인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론적인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드릴로 뭔가를 뚫으면 이게 쫙 관통해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뵈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웹 개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우선 액면가로 나오십니다. 액면가.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아니신 분들은 적어도 웹에 대한 경험을 몇 년은 가지고 계실 텐데, 이 UI의 메커니즘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는 최초의 그리드 작업부터 해서 레이아웃을 잡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소 퍼즐 아시죠? 퍼즐을 딱히 맞춰가는 그런 형태의 UI인데, 그렇게 딱 3분만 늦게 시작했으면 우리 예쁜 아가씨들 굿소리를 안 들어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모바일로 오면서 UI는 직소 퍼즐 스타일을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웹 UI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이게 새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19차예요. 19차. 제가 4월 달부터 노동부 핵심 과정 3일짜리, 이틀짜리, 하루짜리, 하여튼 올해 UX 가지고 여러분들 19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세요. 아, 저는 웹 UI나 웹 기획을 10년을 넘게 했는데요. 모바일 UI는 하나도 몰라요.
모바일 UI는 여러분들 모빌 있죠, 모빌. 모빌이라고 하는 녀석은 맨 위에 뭔가 든든한 베이스가 받쳐주면서 여러 가닥에 인형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도 기존에 웹을 개발했던 문서들을 다 사실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통 3일씩 강의를 하면 이론을 보통 38에 24니까 24시간 중에 이론을 약 18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6시간은 매일 이렇게 2시간씩 실습을 해서 마지막 날 본인들의 어떤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그 강의 결과물도 제 페이스북에 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 제가 이제 그 40분에서 80분이니까 시간도 1시간 20분이잖아요. 안 쉬고 풀로 갈 거거든요. 그 섹션에 여러분들한테 18시간 하는 얘기를 다 전달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강의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뭐 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UI, UX가 전문이지만 또 왕년에 또 한 창업했어요. 딱 말아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안 말아먹는 방법에서 강의하러 다니는 그런 게 있는데 경영 전략이나 이런 부분 강의를 나가긴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쪽은 사기가 많아서 잘 안 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의를 안 나가는 파트가 나한테 30분이나 40분만 주는 컨퍼런스는 정말로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40분 총 120분에 저의 적어도 가지고 있는 철학을 전달할 수 정도의 시간이 안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거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글로벌 앱을 하실 분하고 저하고는 계속 생산성 공부하고 그 다음에 KT 그쪽에서 계속 저랑 호흡을 맞추고 있는 강사님이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컨퍼런스 처음 아니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선수십니다. 각종 컨퍼런스를 다니고 이 강사를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 주머니에 쌀 떨어지는 걸 몰라요. 다 퍼주고만 다니다 보니까 정말 남의 걸 들으러 다닐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들으셨겠어요. 그죠? 여기서 돈도 비싸던데 왜 드셨어요? 회사에서 대주신 분들 아니면 얼마나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죠? 그 많은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누적을 해서 놔두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가셔야 돼요. 지지고 볶아서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UX, UI 철학을 만드시고 그 길로 곧장 밀고 나가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UX, UI 전문가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모바일 UX, UI 전문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했던 경험과 그 다음에 축적된 지식들을 믹스를 해서 이 앞에 쓰는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강의하는 선 중에 대학에서 모바일 UX, UI 전공하신 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스마트폰 10년 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YTN에 전화해줬어요. 제 선배한테. 니네 그딴 식으로 사람 뽑지 말라고. 모바일 앱교에 경력 3년차가 어디가 있냐고. 한국에 스마트폰 들어온 지가 2년도 아직 안 됐다고만 24개월이 안 됐는데 YTN에 보니까 전 아침마다 죄송해요. 꼭 YTN을 틀어놔요. 드라마 잘 안 봅니다. 쭉 스크롤이 되는데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대한민국의 모바일, 물론 예전의 모바일까지 경력을 따지면 그런 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서 기획자 3년 경력자잖아요. 그럼 미쿡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어플라이는 거 포기하시겠어요? 하세요. 제가 지금 쓰는 얘기 똑같이 쓰세요. 귀사께서는 경력자 3년 이상을 고르시지만 외람되지만 대한민국에 스마트 디바이스가 들어온 지 아직 채 24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딱 한 6개월 빠를 거예요. 저는 이제 늘 연구하는 사람이고 도구 쓰는 게 일인 사람이고 늘 강의의 주제를 개발하는 게 일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폰이 나왔다고 할 때부터 HIG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한국말로 해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조금 더 빨리. 6개월 빠르면 여기 앞에 서고요. 6개월 늦으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 수업을 들은
500명 안에 드십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을 기점으로 500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성영의 UI UX를 들으신 어찌됐건 뭐 3시간을 듣건 1시간을 듣건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500번째 고객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드신다고요? 잘난 척 뒤지게 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잘난 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네이버 나는 고딕을 썼나 봅니다. 사실은 제가 제 노트북을 붙이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뭐 본래는 좀 더 예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요청하시면 이 원본 자료 드려도 되나요? 네. 아, 여러분들 묻는 거 아니에요? 관계자한테 묻는 거예요. 드릴 테니까 나눔 고딕을 꼭 깔으셔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제 노트북 아니면 사실 이렇게 잘 안 붙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둘, 넷, 여섯, 7개의 탑피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UX 패턴 디자인이 뭐냐? UX 디자인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잘못된 용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1시간 20분 그리고 다음에 40분 동안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교주처럼 행동을 할 겁니다. 교주 아시죠? 제가 55세가 넘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지 모릅니다. 왠지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체격도 있고 목소리가 여러분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직서로 나가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믿으세요. 120분 동안 전 여러분들 뭐가 될 거라고요? 교주가 됩니다. 교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경 교회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니셜로 SKC 교입니다. 내가 나름 SK입니다. 안 웃기세요? 나는 어렸을 때 소망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혹시 성경그룹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착각도 했습니다. 벌써 보세요. 5분 만에 크게 한 명이 웃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자, UX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왜 틀리냐면 번역을 한번 해보죠. User Experience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대로 따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그래서 그 사이에 패턴이라는 말을 넣어주게 되면 UX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패턴을 내가 뭐 하겠다? 디자인하겠다. 이 패턴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뉘앙스가 확 달라지거든요. 자, 두 번째는 퍼소나. 쓸 때는 페르소나라고 쓰시면 되고요. 쓸 때 퍼소나라고 쓰면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쓸 때는 페르소나라고 쓰고 두 번째는 퍼소나. 저는 이 UX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퍼소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퍼소나를 지극히 공학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석사는 컴퓨터공학을 했고 박사는 지금 교육학, 드디어 이제 학교 2번만 가면 박사 수료입니다. 축하 좀 해주세요. 내가 1년 반 동안 얼마나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술도 못 먹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아주 청렴결백한 생각을 하고 그 생활이 이제 이번 주 오늘 저녁에 가서 한 과목 종강하고 다음 주에 가서 한 과목 종강하면 이제 2번만 학교를 가면 나의 금단의 생활도 끝납니다. 이 퍼소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대체 UX 패턴을 만들려면 설계하려면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관점을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UX 패턴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HIG의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안드로이드는요? 안드로이드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HIG의 구성 요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태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론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상하게도 한국인은 안 맞아요. 선생님, HIG대로 만들어줬더니 클라이언트가 허접하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점점점 이론이 우리의 현상하고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HIG의 구성 요소를 약간 실무적으로 8개의 용어로 번역을 해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HIG에 갖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자, 우리 혹시 그 고등학교를 20대 초반 같은 경우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늘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30분씩 영어 공부하고 수학 3문제씩만 풀면 서울대 간다고 배웠죠. 하시는 분 계세요? 나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밤을 꼴딱 새도 6시부터 8시까지 남 출근하는 시간에만 2시간만 푹 자주면 모든 피로가 다 풀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인 거죠. 왜 꼭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성공하냐고. 그런 편견을 깨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꼭 한번 성공을 해볼, 아직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성 요소를 실무에 맞게끔 번역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과거에 웹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모바일 UX의 구성 요소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역이에요, 영역. 3.5인치, 뭐 4인치. 정말 얄밉지 않아요? 갤럭시 S 같은 경우에 비율을 넓혀주면 디자이너도 굉장히 편할 텐데 왜 자꾸 야로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플을 예뻐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아이폰 3G에서 아이폰 4로 바뀌면서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내가 UX 작업할 때 고객사를 찾지도 않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로 UX 해드리는 업체는 어우 저기요 갤럭시 S2 나왔는데요. 알아서 이렇게 직접 바꾸면 되잖아요. 뭐가 비율이 안 맞거든요. 난 내가 또 돈 받고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바로 영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컨설턴트로는 일 안 합니다. 나이가 이제 42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문위원 이런 거 아니면 일 안 합니다. 요즘에는 계약을 할 때 땡땡땡 자문위원 계약 아니면 내가 안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보통 자문위원님이라고 저를 부르시는 분들은 이제 컨설팅 계약을 안 합니다. 위에서 누르는 이 계약만 합니다.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난 안 합니다 얘기했어요. 저기 모든 의사가 모든 과목을 다 진료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갤럭시 노트는 산부인과니까 나 산부인과 진료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내과 외과를 다 진료해도 갤럭시 노트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내가 그 녀석까지 건드리기에는 너무 사실은 작업량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면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권투가 면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권투 링 면적이 나 우리 어찌한대요?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6m 6m 그럼 얼마예요? 36 제곱미터죠. 그 밖을 벗어나면 져요 무조건. 그죠? 그 안에서 쓰러져도 져요. 여러분들한테 3.5인치 혹은 4인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영역밖에 존재하잖아요. 그 영역을 과도하게 넘어가면 사용자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겠어요? 혼자 바보처럼 열심히 보이시죠? 이게 UX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UX예요. 제가 사실 노메이크업이거든요. 피부 좋죠? 제가 사실은 화장을 잘 안 해요. 아침에 좀 이렇게 웃으셨나요? 제 취미가 이겁니다. 강의하면서 웃기는 게 제 취미입니다. 특히 방금 식사하시고 오셨잖아요. 제가 안 웃기면 좋습니다.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시고 이게 좀 이렇게 100명 가까운 분을 만나기 때문에 아침에 미용실 가서 10,000원 주고 드라이도 하고 돈 쓰고 왔습니다. 화장만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이 기쁨에 테스트앤 플로우를 잘못 선언을 해서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가지고 미용실이 끝나고 또 곧장 그러니까 이거잖아. 아침에 출근을 하면 내가 테스트앤 플로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우선 옷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주차도 안 된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쭉 정리를 해서 가방도 싸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결정타로 딱 나오기 전에 제가 다음 주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모바일 앱 기획 아마 무료 강의일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올릴게요. 오픈하면 다음 주 촬영을 하러 가는데 원래 지금 다음 주 10일날 토요일날 했는데 스케줄 해가 6일날 한다고 이제 그 전화를 받다가 종이 테이블에 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가방에 안 넣고 누군가가 나의 테스트앤 플로우를 엉클려가지고 오늘 제가 다시 집에 가서 미용실이 저희 집 앞이어서 다행이었지 내가
비싼 압구정동 가서 머리를 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태스크 앤 플로우.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펑션들을 어떻게 누적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 점심 드셨죠? 여러분들은 타스크는 뭐냐면 나는 오늘 점심을 먹는다예요. 이 점심을 먹는다를 아주 작게 쪼개면 액티비티가 되거든요. 엔티티로 쪼개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에서 혹은 모든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엔티티라고 얘기하지만 태스크 앤 플로우 할 때는 액티비티라고 쓰지 마세요. 뒤에 다 나와요. 안 쓰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내가 준다고 했잖아요. 못 들러고 써요. 파일로 올 건데 추접스럽게 PDF 안 구워서 줄게요. 몇 장 안 돼요. 그냥 PPT로 줄게, PPT.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태스크 앤 플로우. 얘네들을 어떻게 선언할 거냐는 거예요. 순서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꼭 얄미운 애가 있어요. 나무젓가락을 탁 분질르면 꼭 내 맥주컵에 한번 씻어갖고 집어 먹는다?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선빵을 해요. 걔까지 어디 씻어버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습관적으로 액티비티가 순서화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드셨죠? 여러분도 국부터 드세요? 밥부터 드세요? 기억 못해요. 그거 기억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꼭 물 한 잔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요. 그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외운 거야. 물 한 잔 먹어야지 밥을 덜 먹어. 내가 인식하는 행동은 태스크 앤 플로우에서 기억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 잘 그걸 못 배웠어요. 왼손잡이인데 이 오른쪽으로 하는 걸 잘 못해요. 태스크 앤 플로우는 바로 사용자들의 무엇을 공격하셔야겠어요. 무의식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용자가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HIG가 나온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폰을 만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화기다. 버튼이 없어요.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어떤 규칙적인 요소들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X 디자인의 구성 요소. UX UI. 자, 저기 있던 구성 요소는 뭐냐면 UX의 패턴을 설계하기 위한 구성 요소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구성 요소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설계하시는 분들 여기서부터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얘에 대해 소리 거기 좀 더 마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만 신경을 쓰셨어요. 이 부분은 화면에다가 무엇을 배치하고 어떻게 집어넣을 것만 배치를 했었지 저기 위에 있는 UX 패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갔던 얘기예요. 뭔가 저 위에 게가 중요할 것 같죠? 뭐처럼? 모빌처럼 설계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다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으니까 아 내가 또 친구 추천해야지 볼 수 있구나. 잠시 이틀 풀어놓을게요. 다 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강의의 정점인 UX UI로 여러분들께 지도를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PPT 보고 강의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생동감이 없잖아요. 막 칠판에 막 쓰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서한선 선생님처럼 별표 3개 떼고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게 없으니까 마치 칠판에 그려놓은 거를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일부러 그림으로 안 그리고 현실감 있게 칠판은 그대로 사진 찍은 걸 올려놨어요. 자, 그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UX를 누가 맨 먼저 얘기했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도널드 노먼 박사님의 사진을 보면 늘 이렇게 강의하는 사진, 굉장히 샤프한 사진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저렇게 꼬꼬 할아버지 같은 사진을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왠지 인자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분은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이 플레저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시고 UX 패턴 디자인을 정의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사용자의 인식과 사용자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행동.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셀카 찍어 보셨어요? 눌러지세요? 자, 셀카 찍으면 이렇게 눌러지세요? 그럼 삼성에다 전화를 하고 아이폰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셀카를 찍으면 그 전화의 버튼 부분이 너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핸드폰에 이렇게 눌러야 셀카가 찍어지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안전하게 안 눌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 그 찍는 버튼을 요만큼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이 카메라 버튼은 꼭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편견을 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금방 찍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비헤이비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갈 모든 어플을 개발하고 절대로 사용성 테스트를 이렇게 자세로 하시면 안 돼요. 뒤에 들리세요? 네.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 정말 크죠? 제가 오늘도 신분당선을 타고 2호선 타고 오는데 신분당선은 종점에서 종점까지 오니까 앉아서 오잖아요? 아이고 2호선 탔더니 서 있어야 되니까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겠어요? 서가지고. 지금 안전해 보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사용성 테스트는 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계세요. 편해. 좋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증강현실, AR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어플을 만들면 돌아다니면서 사용성 테스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될 거야. 우겨요. 안 된다니까요. QR코드를 넣겠다고 해놓고서 컴컴한 데다 붙여놔요. 안 지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